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 UR 피직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은 구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가볼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구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한 2024학년도부터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교육과정 초창기 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였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계산이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학생분들이 역학보다 이게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그쵸?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거는 방향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항상 방향. 그래서 두 가지 풀이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절대값 풀이법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따가 벡터 미지수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기학, 전기력이든 아니면 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든 전자기호도는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앙펠의 오른한선 법칙에 의한 방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구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도 한번 견뎌내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넘어가라. 넘어가라. 넘어가겠죠? 자,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저번 주랜다. 작년 수능이죠.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호선 ABC가 고정되어 있고요. C에는 IC로 일정한 전류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른다고 줬네요. C에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주셨고요. 표는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각각 나타내는 상황이고요. 지금 점 PQ는 XY 평면상의 점이고 P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가일 때가 다일 때의 2배다 라고 조건을 줬네요. 그쵸? 그럼 일단 가일 때랑 다일 때랑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 상황에서 각각 A, B, C가 주는 전류를 자기장을 봅시다. A의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I0로 흐를 때 P점에는 지금 어떤 전류를 줍니까? 이건 P점 보는 거예요. P점. A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I0로 흐를 때 P점에는 D분의 I0 주는 거 맞죠? 그쵸? 자, 근데 우리 약속하자. D분의 I0라는 걸 B0라고 치환하자고 합시다. 그쵸? 그러면은 지금 A 보시면은 아랫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유발하죠? 플러스 B0 유발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네요. 근데 두 칸 떨어져 있는데 나오는 걸 유도하니까 플러스 2분의 B0를 유도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몰라요. 근데 C도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죠? 그쵸?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할 테니까 플러스 C라고 써볼까요? 자, 그 다음에 다 상황일 때도 봅시다. 4상황일 때는 이번에 A가 위로 흐릅니다. 그럼 P점에는 꽂는 방향으로 유도가 돼서 마이너스 B0.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방향은 똑같은데 세기가 절반이 됐어요. 그러면 유도되는 자기장도 절반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C로 유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가가 다일 때 세기가 2배라고 했잖아. 그치? 방향은 안 알려줬어요. 그쵸? 자, 세기라는 게 2배다라고 하면은 항상 방향에다가 절대값, 벡터값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준 게 가일 때가 다일 때 2배라고 하는 거니까 뭐 써야겠다? 절대값 풀이를 써야겠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 어떻게 쓰는 거냐? 지금 가 상황에서는 플러스 2분의 3비제로 플러스 C가 유도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의 세기만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비제로 플러스 C라는 게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다 상황일 때도 한번 구해보시면요. 마이너스 B제로 플러스 4분의 B제로니까 마이너스 4분의 3B를 주죠. 마이너스 4분의 3B제로 플러스 C가 될 건데요. 지금 가일 때가 다일 때의 2배라고 했으니까 2배 곱하기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절대값 풀이법 하시는 방법 다들 아시죠? 그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한 번은 그냥 빼보고 한 번은 구호 바꿔서 빼보고 해보셔야죠. 그쵸? 그럼 그냥 빼보자. 일단 그냥 빼보시면은 2분의 3B제로 플러스 C는요 마이너스 2분의 3B제로 플러스 2C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C라는 게 지금 몇이 나오냐면 3B제로라는 게 나오죠. 그쵸?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앞에 있는 애 부호를 바꿔봅시다. 그쵸? 바꿔보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3B제로 플러스 C가요 마이너스 2분의 3B제로 플러스 2C가 되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C가 이 C가 되니까 모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아, 너는 해당이 되지 않는 케이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아, C라는 게 3비제로를 유발하는구나. 그럼 C라고 우리가 잡았던 거는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얘가 3비제로를 유발하는 거니까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3i 제로만큼의 전류가 흐르면은 C가 3비제로라는 걸 유도할 수 있으니까 아, IC는 3i0구나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기억, IC는 3i0다. 맞고요. 니을, 나일 때 A, B,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와 Q에서 같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쵸?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번 상황을 봅시다. 나일 때는요,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완벽히 동일합니다. 그쵸? 완벽히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P점에 흐르는 거 보시면요, 윗방향으로니까 A가 유발하는 거는 마이너스 B제로.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방향이 얘랑 똑같이 유발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B제로. 그 다음에 C가 유발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3i0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플러스 3B제로 유발하게 됩니다. 그쵸?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 얼마입니까? 2B제로에다가 2분의 B제로 더하니까 2분의 5B제로죠? Q점에서는요. Q점에서도 계산해 보시면 되죠. A가 유발하는 건 이번에는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B제로고요. 이번엔 B가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B제로 유발할 거고요. C는 반대 방향으로 3B제로 유도할 겁니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B제로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와 Q에서가 같다라고 하시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 수능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근데 우리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잘 보세요. P점과 Q점은 여기 1.5D라는 가운데 지점에 대해 정확히 원점 대칭인 점이죠. 그쵸? 원점 대칭이란 말이야. 근데 A, B, C라는 도선의 위치도요. 저 1.5D에 찍힌 점에 대해 완벽히 원점 대칭이죠. 도선이. 그러니까 정확히 가운데 지점이라고. 가운데 지점.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P에서의 유발되는 자기장의 세기와 Q에서의 유발되는 자기장의 세기를 더하잖아요?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두 마리의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두 마리를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아,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두 마리의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겠구나 라는 거를 저기 저 점을 찍으셔서 확인하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쵸? 디귿도 볼까요? 디귿. 다일 때 Q에서 A, B,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계산해 주셔야죠. 네, 요거는 해주셔야죠. 지금 보시면 Q에서 플러스 Y로 I0로 흐르니까 두 칸 떨어져 있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B제로 유발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한 칸 떨어져 있는데 플러스 2분의 1로 유발하니까 아까 얘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 있다. 그치? 얘랑 똑같은 상황일 텐데 근데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위로 흐르죠? 위로 흐르니까 플러스 2분의 B제로 유발할 테니까 LB에 의한 게 상쇄가 돼버립니다. 그쵸? 그럼 오직 C에 의한 거, C에 의해서는 들어가게 되니까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 세기가 뭐가 몇 배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냅다 그냥 요렇게 확정짓지 마시고 절대값을 쓰신 다음에 풀어보신 다음에 뭐가 모순이구나 라는 거 파악하셔서 케이스 확정을 하시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닮은 꼴 문제도 봐봅시다. 닮은 꼴. 얘는 조금 아까보다 살짝 하나 미지수를 추가했는데요. 이 친구는. 봅시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호선 ABC가 고정되어 있는데요. ABC에는 세기가 각각 I0, 2I0, IC로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요.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똑같이 1로 흐른다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표는 AB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나타낸 거고요. PQ는 XY 평면상의 점이고 P에서 ABC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나일 때가 가일 때의 2배라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거의 조건이 똑같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PQ는 지금 원점 대칭접을 잡기는 힘들겠다라는 걸 아셔야지. 지금 뭐 B에 대해서 대칭인 거밖에 안 보이죠, 그쵸? 다른 거는
따로 안 보입니다. 그쵸? 예,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P점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줬으니까 P점에서를 먼저 구해 봐야겠죠. 그쵸? 그러면 P점에서 ABC에 의한 상황을 한번 봐봅시다. 가일 때는요, 위로 흐르니까 우리 똑같이 D분의 I0라는 걸 B0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는 오른쪽으로 D만큼 들어져 있고 I0 흐르니까 꽂는 방향으로 플러스 B0, 마이너스 B0 꽂는 거니까 우리 꽂는 거를 마이너스라고 하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B가 주는 거는 P점에다가 한 칸 떨어져 있는데 얘도 위로 흐르죠. 그럼 위로 흐르니까 P점에 나오는 거 유발하니까 플러스 2B0고요. C는 나오는 거 유발하긴 하는데 뭔지 모르니까 플러스 C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안 줬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아직 모르니까 그냥 B0만큼 유발하는 건 알겠어. 왜? D만큼 떨어져 있고 I0의 전류의 세기가 흐르니까. 아직 방향은 몰라. 일단 내비두는 거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Y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P점이 이번엔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발할 겁니다. C는 똑같겠죠. 근데 지금 준 게 나일 때가 가일 때의 2배라고 준 거잖아. 그치? 그럼 가일 때 지금 합성자기장은요. B0 플러스 C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나일 때는 합성자기장 세기가 2개가 될 수 있죠. 첫 번째로 이 친구가 만약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B0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만약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3B0 플러스 C가 되는 건데요. 잘 생각해봐. 야, 얘는 나오는 거 더하기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들어가는 거 더하기 나오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얘일 때 얘 2배가 될 수 있을까, 세기가? 안 되겠죠. 그쵸? 나오는 거랑 나오는 걸 더하는 게 당연히 방향이 반대인 거 더하는 것보다 무조건 세야 되지 않아요? 왜? 세기도 다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절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여기서 보여야 돼요. 왜냐면 얘가 얘의 세기가 2배가 될 수 절대 없거든. 그러니까 너를 확정 지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선생님 이제 또 절대값 풀이법 하면 되나요? 세기를 줬으니까 예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우리 감이라는 게 있잖아, 얘들아. 그치? 감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너무 명확히 보이긴 해. 봐봐. 나오는 거 나오는 거거든?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거든? 근데 얘가 얘의 세기가 2배래요. 그럼 당연히 얘가 나오는 방향으로 유발이 될 거고 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발이 되겠구나 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쵸? 네, 직관적으로 보이면 좋아요. 안 보이면 절대값 풀이법 아까 하듯이 하면 돼. 근데 얘는 나오는 거 더하기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얘는 들어가는 거 더하기 나오는 건데 나오는 거 세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세기가 2배여야겠다라는 게 보여야 된다고. 아시겠죠? 요게 보이잖아요. 그쵸? 미안. 자, 요렇게. 자, 보이니까 나일 때가 가일 때의 2배라고 했으니까 가에다가 마이너스 2를 붙여주시면 되죠. 요게 마이너스 3B0 플러스 C와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B0 마이너스 2C가 마이너스 3B0 플러스 C와 같다. 즉 3C라는 게 B0와 같으니까 C는 3분의 1 B0를 유발하는 친구고요.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D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겠다? I0가 아니라 3분의 1 I0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니은 IC는 3분의 1 I0다 맞습니다. 기억도 볼까요? 기억은 플러스 Y다 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요거 마이너스로 확정 지었잖아. 그치? 마이너스로 확정 지었으니까 너가 플러스 Y구나 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나 상황일 때 Q에서 ABC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보죠. 그쵸? 그러면은 또 계산해 보시면 되죠. 지금 보시면은 Q점에는 A는 3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쵸? 근데 위로 흐르고 있으니까 A가 주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B는 아래로 흐르고 있거든요. 나오는 방향이거든요.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봅시다. A는 3칸 떨어져 있는데 I0 흐르는데 들어가는 거 유발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B0 유발하는 거고요. A가. B 같은 경우에는 한 칸 떨어져 있는데 아랫방향으로 흐르니까 나오는 거 유발하죠. 플러스 2B0 유발하는 거고요. C 같은 경우에는 한 칸 떨어져 있는데 나오는 거 유발하겠죠. 3분의 1 I0로. 그러니까 나오는 거 3분의 B0 유발하네요.
C랑 A랑이 뭐가 되는 거야? 상쇄가 돼버리니까 오직 B에 의한 자기장밖에 안 남죠. 그래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예, 아까 제가 여기서 2 곱하는 거 실수했는데 여러분들 2 꼭 곱하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닮은 꼴 문제까지 만나봤고요. 네, 이어서 2점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점 1번입니다. 그러면 Z축상에 있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노선에 세기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X방향으로 흐를 때 XY 평면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방향 표시 없이 자기력선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야, 당연히 이렇게 흐르면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흘러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니까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으로 유발되겠다 라는 게 바로 보이겠습니다. 기억! 자기장의 방향은 P R에서가 반대입니다. 니은 Q에서는 플러스 X 맞습니다. 디귿!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더 멀리 떨어져 있고요. Q에서가 좀 더 가까이 있죠. 당연히 좀 더 가까이 있어야지 자기장이 셀 거니까 P에서가 Q에서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2번 니은으로 가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2번 봅시다. 2번. 야, 요거 뭐라고 하니? 저걸 뭐라고 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예. 나침판 그래. 나침판을 여러분들 문제를 가끔 헷갈리시는데 이번 기회에 잘 알아갑시다. 그림 가는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실험 장치인데요. 나침판에 자침이 놓인 곳은 원형도선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나는 가에서 도선의 세기가 I0인 전류를 흐를 때 N극이 동쪽으로 요만큼 회전했대, 그치? 회전했다는 거는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유발되는 게 동쪽으로 유발이 되니까 원래는 지구 자기장은 위로 유발이 되는데 동쪽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유발되니까 어디로 꺾이는 거야? 이 가운데 방향으로 꺾이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동쪽 방향으로 유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원형도선을 요렇게 뒤에서 앞으로 오는 형태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전류의 여기 기억, 이 플러스 극, 오른쪽이 마이너스 극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플러스 극 맞고요. 니은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더 동쪽인 게 세지니까 더 오른쪽으로 꺾일 테니까 세타는 커지겠죠. 디귿 원형도선의 반지름만을 증가시킬 때 반지름을 증가시키는 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약하게 하겠다는 소리죠. 그쵸? 자기장을 약하게 했을 때 I0인 전류를 흐르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N극이 북쪽과 이루는 각은 세타보다는 작아지겠죠. 야, 반지름을 넓히면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약해지잖아? 그럼 조금 더 지구 자기장이 우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보다 조금 더 줄어야지. 맞죠? 디귿이 땡이네요. 그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3번 봅시다. 3번.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B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0, IB이고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 B는 모른다고 합니다. X축상의 X는 1위인 점 P와 원점 O에서 A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모두 같다고 줬어요. 그치? 세기와 방향이 모두 같구나. 그러면 뭐 해주시면 돼요?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벡터 미지수 풀이라는 게 나옵니다. 뭔 소리냐면은 지금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B에 대해서 뭐 왼쪽을 플러스로 잡든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든지 그건 너네 마음이지만 B에 대해서 왼쪽은 유발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다 똑같고 오른쪽도 다 똑같으니까 그 둘의 부호를 다르게 설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호가 나오는 거나 들어가는 거를 뜻하는 부호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방향을 구분하는 미지수를 둘 뿐 그게 들어가는 걸 유발하는 건지 나오는 걸 유발하는 건지는 아직 모른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는 P와 O가 둘 다 B에 대해서 한쪽 방향으로 몰려있죠. 그쵸? 그러니까 B가 유도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P와 O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자, 지금 O점에 흐르는 유발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A는 방향을 아니까 나오는 방향이 유발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B0라고 합시다. 자, 항상 D분의 I0를 B0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 의해서 플러스 B0가 유발되고요. B에 의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나 같으면은 3분의 B가 유발된다고 할 건데
그냥 한쪽 방향으로 몰려 있으니까 부호를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P점에서는요. P점에서는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B제로 유발할 거고요. B가 지금 보시면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B 유발하겠죠. 그렇죠? 그 두 마리가 세기와 방향이 모두 같대요. 그럼 그냥 절대값 풀이 안 하시고 바로 같다라고 이 꼴 빵 때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식이 나와요? 3분의 2B라는 게 넘기시고 넘기시면 2B제로가 나오죠? 그럼 B가 유발하는 게 몇이라는 거야? 3B제로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네. 심지어 플러스 값으로. 맞죠? 아, 그러면 플러스 B라는 게 플러스 3B제로였구나. 즉 B가 유발하는 거는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고 그러려면 B는 위로 흘러야겠네요. 그 다음에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3B제로를 유발하니까 전류의 세기는 얼마여야겠다? 3I제로여야겠다라고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쵸? 기억! O에서 AB 전류에 의한 방향은 XY에서 나오는 방향이냐?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방향이네요. 니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지금 플러스 Y냐? 묻고 있잖아요. 그쵸? B에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 Y냐? 묻고 있으니까 플러스 Y. 맞습니다. 디귿, B는 3I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요렇게 그냥 단순하게 풀이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넣어보시면은 여기 3분의 B제로 3B제로 넣어보시면은 너 플러스 2B제로 나오고요. 너도 넣어보시면은 플러스 2B제로 나오죠.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노선 AB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A에는 플러스 X방향으로 I제로인 전류가 흐르고요. B에는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A만 방향을 오른쪽이라고 알려줬네요. 그 다음에 XY 평면의 PQ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세기가 같다고 줬잖아. 그치? 세기가 같다고 줬으니까 절대값 풀이해야겠다라는 거 바로 명심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쵸? 그럼 P점과 Q점에서 각각 유발되는 자기장을 써봅시다. P점에서는요, 지금 A랑은 한 칸 떨어져 있는데 P나 Q랑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A가 유발하는 건 똑같을 때니까 오른쪽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플러스 B제로 유발한다고 합시다. 자, 항상 또 씁니다. D분의 I0라는 걸 B제로라고 우리 치환하는 거야. 근데 지금 B에 의해서는 똑같이 한 방향으로 쏠려 있잖아, 그치? 한 방향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냥 둘 다 플러스라고 잡을 거야. B가 유발하는 게. 근데 지금 이 값은 B가 나오는 걸 유발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오는 걸 유발한다고 표현하는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B에 대해서 한쪽 방향으로 있으니까 그 벡터 값 자체, 방향 값 자체도 미지수를 잡겠다는 거예요. 이 미지수라고, 미지수. 아시겠죠? 근데 P 같은 경우에는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B라고 하고요. Q 같은 경우에는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2분의 B라는 이런 벡터 미지수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근데 두 마리에 뭐가 같대? 세기가 같다고 하네, 세기. 그러니까 뭐 해주시면 돼요? 절대값 B제로 플러스 B가 B제로 플러스 2분의 B와 같다 해주시면 되죠. 그쵸? 야, 근데 이거 그냥 풀면은 당연히 모순이죠. 그쵸? 그냥 절대값 빵빵빵빵 풀어가지고 바로 내보내면 분명히 모순인 게 그냥 눈에 딱 보이니까 바로 부호 바꾸셔서 어떻게 빼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B제로 마이너스 B라는 게 B제로 플러스 2분의 B와 같다 해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럼 넘겨주시면은 2분의 3B라는 게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B제로와 같다. 즉 B라는 게 마이너스 3분의 4B제로와 같아요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B가 플러스 B라는 게 삑사리가 났네? 플러스 B라는 게 들어가는 걸로 3분의 4B제로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B는 위로 흘러야겠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3분의 4B제로를 유발하려면 전류의 세기는 3분의 4I0가 흘러야겠죠. 그러니까 기억,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와 Q에서의 반대라고 아까 했잖아. 요거 같은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반대고요. 니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플러스 Y, 그 다음 3분의 4I0로 맞아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대값 풀이 하시는 거 조금 익혀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어서 칠판 정리하고 5번부터 봅시다. 네, 이어서 5번 봐봅시다. 5번.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를 이번에는 수직으로 꼽아놨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그쵸? 요런 식으로 꽂혀 있고요. 남북 방향과 나라는 직선에 고정시켰는데 A, B는 D만큼 떨어져 있는 PQ에 각각 나침반을 고정시켰을 때 회전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P 같은 경우에는 안 움직였지, 그치? 그냥 안 움직였잖아. 그냥 북쪽을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P에서는 뭐다? P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P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값이 0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은 뭘 뜻하는 거야? A와 B와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데 그 둘의 내분점에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너가 뜻해주는 게 지금 뭐냐면은 A와 B에 흐르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같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B에 만약 들어가는 거면은 왼쪽, 그 다음에 A에 들어가는 거야 오른쪽 유발하니까 두 마리의 방향과 세기가 모두 같아야지만 저기서의 합성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지, 그치? 근데 둘 다 들어가는 건지 둘 다 나오는 건지는 뭐로 판단하셔야 돼요? Q로 판단하셔야죠. 그쵸? 지금 보시면은 A, B가 세기가 똑같은데 Q점에서 어차피 비교하려면은 A의 지배 영역으로 볼 수 있지, 그치? A는 가깝고 B는 겁나 머니까 A가 주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마무시하게 셀 거니까 A가 위인할 거라고. A와 B의 세기가 같으니까, 그쵸? 근데 어느 쪽으로 꺾였어? 나침반이 오른쪽으로 꺾였죠. 그러니까 A가 유발하는 자기장이 Q에는 오른쪽으로 유발한다는 거죠. A가 오른쪽으로 유발하려면은 요렇게 돼야 되니까 A, B 둘 다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세기는 같고. 기억! 전류의 세기는 같다고. 니은 A는 나오는 방향 맞습니다. 디귿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꿨을 때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꿨을 때 어떻게 되냐 묻고 있잖아. 그럼 처음 상황을 볼까? 처음 상황도 B도 나오는 방향이니까 어차피 Q점에는 이쪽으로 똑같이 유발해 주는 거 맞죠? 그쵸? 근데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잖아? 그럼 B에는 들어가는 게 유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왼쪽으로 Q에 왼쪽으로 전류에 흐르는 자기장을 미미하게라도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당연히 자침판 각이 회전하는 각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북쪽과 이루는 각은 세타보다 작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예. 이어서 6번 봅시다. 6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점이고 반지름이 각각 R, ER인 원형 도선 AB가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AB에는 세기가 같은 게 흐른다고 주고 있어. 세기가 같은 게 주니까 무조건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5점에서의 방향을 결정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A가 반지름이 훨씬 작잖아. 그죠? 우리 여기서의 유발되는 자기장 어떻게 구하면 돼? R분의 I0로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마리 세기가 같아. 근데 반지름이 B가 더 커. 그러면 B가 유발하는 자기장이 더 작으니까 A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일정하고요. 표는 O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나타냈다고 합니다. B가 아래로, 야, 근데 잘 생각해봐. B가 A로 흐르든 B로 흐르든 간에 무조건 A에 의한 게 세기 때문에 방향은 A가 결정해요. A가. 무조건 A가 결정한다고. 근데 A 선생님이 결정하신 게 뭐래? 꽂는 거래, 꽂는 거. 그러면 B가 아무리 반대로 흐른들 A가 똑같이 방향을 결정해야겠죠. 그쵸? 근데 지금 B 상황에서는 B는 왼쪽으로 흐르니까 나오는 걸 유발한단 말이지, 그치? 그럼 A가 유발하는 건 당연히 A가 시계로 흐른다는 걸 알고, 그럼 A가 유발하는 걸 R분의 I0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지금 A가 유발하는 거랑 B가 유발하는 거 각각 보시면은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꽂는 거니까 마이너스 B0 유발하시겠죠.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시계, 여기서는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2분의 B0, 여기서는 플러스 2분의 B0 유발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요거 합친 값이 B0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저기 B0 값이 있었네. 그냥 B라고 합시다. 근데 두 마리 합한 값이 몇이야? 지금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너가 B0래. 그럼 너는 마이너스 2분의 3B니까 너는 3B0가 돼야겠죠. 3배니까. 그쵸? 기억은 3B0. 그래서 3B0와 X가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고요. 7번 봅시다. 7번.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원형도선 AB와 가끔씩 한국어를 헷갈려. AB와 원형도선 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Y축과 하나라는 녹인 AB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 AB는 같은 세기가 흐른다라고 두고 있네요. 자, C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시계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C가 유발하는 건 일단 들어가는 거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C의 자기장이 D보다 작으니까 자, 우리 똑같이 D분의 I0라는 걸 B0로 설정하잖아? 그러면은 C가 유발하는 자기장이 B0보다는 크겠구나 알 수 있죠. 반지름이 D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C의 중심이 점 P에 있을 때 P에서 A, B,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 실전 개념이 있는데 잘 봐봐. 야, P점에서 C가 여기 가운데 있을 때 유발하는 자기장이 0이래. 합성이, 그치? 근데 만약 봐봐. A랑 B랑 방향이 같아 버리잖아? 그럼 A는 들어가는 걸 유발하고 B는 나오는 걸 유발하죠. 근데 세기도 같고 거리도 같아. 그러면은 AB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미 0이 되어버리거든? 근데 거기다가 C가 꼽을 껴. 그럼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P점에서 각각 A, B, C가 유발하는 게 C는 무조건 시계를 유발하니까 들어가는 걸 유발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A, B가 만약 반대 방향을 유도하잖아? 하나는 들어가는 거, 하나는 나오는 거? 그럼 이미 걔네들 합쳐버리면 0이 되기 때문에 얘네 전체 합성값이 0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A, B 모두 다 나오는 방향을 유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 흐르는 방향이 P는 위로, A는 아래로 흐른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볼까요? 기억. P에서 A의 전류의 방향과 B의 전류의 방향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같겠죠. 닌 A에 흐르는 거는 플러스 Y가 아니라 마이너스 Y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C의 중심을 Q로 옮겨서 고정할 때 들어가는 거냐 묻고 있잖아. 그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Q점에서 한번 봐볼까? Q점에서 보시면은 B는 이번에는 시계로 유발할 거고 C도 시계로 유발할 거거든. 그치? 자, 이렇게 보면 돼. 얘를 뭐 X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도 지금 보시면은 X가 되겠죠. 그쵸? X. 그 다음에 얘를 뭐 EX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EX. 얘는 X. 다 0이니까. 근데 지금 A 선생님이 나오는 걸 유발하게 하는데 하나, 둘, 세 칸이 돼버렸으니까 플러스 3분의 X를 유발하죠. 그쵸?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유발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정성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디귿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잖아. 야, 어차피 C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걸 유발하고 A, B라는 거 보시면은 세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구역은 무조건 B의 지배 영역이죠. 근데 B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유발되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유발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는 방법이겠습니다. 마지막 8번 봅시다. 8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직류전원과 연결된 솔레노이드를 고정하고 솔레노이드의 중심 축상에서 S극이 아래로 오도록 용철 좌우로 자석을 매다는데요.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해서 측정값을 나타낼 때 봐봐. 측정값이 작아진다는 거는 얘가 오히려 위로 간다는 거죠. 그쵸? 그럼 솔레노이드와 자석 간에 서로 밀어낸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청력이 유발된다는 거고 이때는 인력이 유발된다 라는 거를 준 거겠죠. 그쵸? 그럼 인력이 유발되는 케이스 볼까? 인력이 유발되려면은 위에가 N, 아래가 S여야 되니까 요렇게 흘러야 되죠. 전류가.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흐르려면은 지금 B에 연결돼야겠구나 라는 거를 요렇게 흘러야 되니까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너가 B, 너가 A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기억. B 연결은 니은으로 적합하고요. 니은. 스위치를 A 연결하면요. 자기장의 방향과 자석에 의한 방향이 다르니까 청력이겠죠. 디귿.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더 큰 솔레노이드. 일단 가문수가 더 크면은 우리 기억나시죠? 자, 유발되는 자기장은 어떻게 구했니? KNI로 구했던 거 기억나세요? 앞에 상수가 붙었고 그 다음에 가문수 곱하기 전류의 세기였어. 근데 전류의 세기는 일정한데 가문수를 더 크게 한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청력이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얘는 인력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쵸? 그럼 청력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건 얘가 더 위로 올라간다는 거니까 용수철 저울의 측정값은 0.9W보다 작아져야 되고요. 1.1W보다는 커져야죠. 반대로. 그쵸? 그러니까 0.9W보다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로 가시면 되니까 답은 1번 기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여기까지가 2점 문제였고요. 이제 3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3점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점 1번. 그러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긴 직근도선 A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표는 XY 평면에서 전 PQRS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조건이 너무 없고요. 그냥 PQRS 던져줬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설마 PQRS 하나하나 ABC에 대한 벡터 미지수를 싹 다 잡아서 그거를 하나하나 검증하실 생각이라면 비추드립니다. 어떻게 3점 문제에서 그러고 있을 시간이 있어. 그지? 너무 시간이 없단 말이야, 물리는. 타임 어택이 세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기하적인 특성을 이용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 소리냐면 봐봐. Q점과 R점의 관계를 하나 볼래? Q점과 R점은요, X축과 Y축에 대해서 완벽히 원점 대칭이죠, 그쵸? 근데 B도선과 C도선에 대해서도 완벽히 원점 대칭이죠? 그럼 그거를 활용해야지. 그죠? 그거를 활용하시면은 Q점과 R점에서 만약 두 마리의 자기장을 더하잖아요? 더하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B점에 대해서 뭐 위에를 플러스 B, 아래를 마이너스 B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C점에 대해서 오른쪽을 C, 왼쪽을 마이너스 C라고 하시면요. Q점과 R점을 더하면은 B에 의한 자기장과 C에 의한 자기장이 상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랑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더하잖아? Q점과 R점에서를 더하면은 상쇄돼 버린다고. 그럼 오직 뭐밖에 안 남아? 오직 only A가 유발하는 자기장밖에 안 남아버리는 거죠. 두 마리를 더하게 되면 Q점에서 유발되는 합성자기장과 R점에서 유발되는 합성자기장을 더한 거예요. 그럼 A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 보시면은 A에 대해서 Q점은 한 칸, R점은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뭐 하나는 A, 하나는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3분의 A라고 하시면은 3분의 4A만큼을 더한 게 지금 두 마리를 더한 플러스 2B0가 유발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한 칸 떨어져 있으면 유발되는 게 플러스 2분의 3B0다라는 거를 문제에서 준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A는 왼쪽 방향으로 흘러야지 나오는 걸 유발할 수 있으니까 A는 왼쪽으로 흐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그럼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냐? S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 뭘 써야 돼요? P점을 한번 써봐야겠죠. P점도 알려줬으니까 P점과 S점을 각각 쓸 건데 일단 P점과 S점을 먼저 보시면요. A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어. A에 의해서는 P점에서는 나오는 걸로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2분의 3. 그 다음에 S점에서는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2분의 1이겠죠. 근데 이제 B 플러스 C가 문제야. B랑 C를 하나로 보라고, 하나로. 왜냐면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만약 P점에서 유발하는 거랑 S점에서 유발하는 거를 두 마리를 이 원점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뭔 소리냐면 어차피 P점에서는 합성자기장이 0이 돼야 되니까 너가 마이너스 2분의 3B0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그쵸? 근데 보시면은 P점과 S점도 B도선과 C도선에 대해서 완벽히 원점 대칭이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유발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가 플러스 2분의 3B0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점에서 유발되는 총 자기장을 구하시면은 나오는 방향으로 2B0가 유발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2B0다. 맞습니다. 니은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왼쪽이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디귿이죠. 선생님, 지금 B와 C를 우리가 계속 합쳐서 봤는데 그러면은 제가 B랑 C를 각각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잖아.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뭐를 해요? 또 더할 생각을 해. 자기장을 더할 생각을 한다고. 뭐랑 뭐를 더할 거냐면 P점에서의 합성자기장과 Q점에서의 합성자기장을 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C에 의한 걸 무시할 수 있어요. 왜요, 선생님? C에 대해서 하나는 오른쪽이고 하나는 왼쪽이고 거리도 같아. 그러니까 C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요. A에 대해서는 둘 다 한 칸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A가 2분의 3 유발하니까 2분의 3이 두 개니까 플러스 3B0 유발하는 거 맞죠? A에 의한 거에. 그럼 이제 나머지 우리 뭐만 보면 돼? B에 의한 것만 보면 되거든. B에 의한 거. 근데 B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칸 떨어져 있는데 지금 P점과 Q점을 더하면 합성이 몇이 나와야 돼요? 합성이 플러스 B0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은 자 지금 두 개씩 더하는 거야. 그럼 B에 의한 걸 두 개를 더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B0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럼 B에 의한 거 하나, B에 의한 거 하나일 때는 마이너스 B0를 유발한다는 거야. 어디에? P와 Q에.
아, 그러니까 B가 들어가는 걸 말하려면 B는 왼쪽으로 흘러야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B가 만약 B제로를 유발하잖아? B가 만약 B제로를 유발하면요, 두 마리 더하면 2분의 3 유발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B가 B제로를 담당하면 C가 2분의 1을 담당하겠죠. 그죠? 아, B가 B제로를 담당하면 C가 2분의 1을 담당하겠구나. 즉, 전류의 세기도 B에서가 C에서의 2배라는 사실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약간 어려운 문제죠, 그쵸? 예, 원점 대칭 관계를 잘 활용하시는 문제니까 좋은 문제입니다. 요거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2번까지 보고 칠판 정리합시다. 2번 그림이 가와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BC가 각각 X는 4D, 0, 4D에 고정되어 있대요. 마사디, 0, 4D. 그 다음에 X는 0에서 4D 구간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측정한 거고요. X축상의 점 PQ에서 자기장은 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C로 엄청 가면 갈수록 들어가려고 하니까 C는 들어가는 걸 말하는 아래로 흐를 거고요. 그 다음에 B로 엄청 가려고 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B로 가면 갈수록 들어가야 되니까 B는 위로 흐르겠죠.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합성자기장이 0이 되고 여기서도 합성자기장이 0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P점에서는요, 너도 들어가는 걸 말하고 너도 들어가는 걸 말해요. 이 안에서는. 그치? 그럼 A가 뭐 해야 돼? A가 나오는 걸 유발해야 되니까 A는 아래로 흐르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기억 땡. 니은 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잖아. 그치? 그건 A 비교하시면 되죠. A 자기장의 세기가 어디가 더 커? A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가 더 가깝고요. 여기가 더 멀어요. 그러니까 P점이 Q점에 유발하는 거, P점에 유발하는 게 Q점에 유발하는 것보다 크다는 거야. 그치? 그럼 BC에 의해 유발하는 것도 당연히 P점이 Q점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왜냐면 둘 다 0이니까. 그치?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A, B, C 중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작은 게 뭐냐 묻고 있잖아. 그치? 작은 게 뭘까? 선생님, A는 어쨌든 알겠어요. A가 겁나 센 건 알겠어. A가 겁나 세겠지. 야,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얘는 두 마리 두 마리는 합쳐져가지고 엄청 들어가는 걸 유발하는데도 얘는 멀리 떨어져 있어 혼자 나오는 걸 유발해가지고 0 만들어내는 애야. 되게 대단한 애죠, A는. 그래서 A가 엄청 세다는 거 알겠는데 B랑 C는 선생님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쵸, 여러분? B랑 C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조금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린가요? 라고 하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너무 좀 야매긴 해. 아, 야매는 아니야. 야매라고 하기 좀 어려운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 좋아요. 뭔 소리냐면은 어차피 B도선에 엄청 다가가면은 B의 지배 영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AC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무시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거야. C로 엄청 다가가게 되면은 C의 지배 영역이 됩니다.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지금 각각 무한대로 발산하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A는 이 정도 위치에서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요. A가 아니라 B죠. 그 다음에 C는 요 정도 위치에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쵸? 다르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B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고 C는 더 가까이 붙어야지만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센 거야? C가 센 거야? B가 좀 더 세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애한테도 무한대로 발산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죠. 그쵸? 아, 그러니까 C가 좀 더 약하구나 라고 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 디귿 가장 작은 애는 C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답은 4번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2번까지 마무리하고요. 7번 정리하고 이어서 3.3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번 들어가 봅시다. 3.3번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노선 AB와 원형선 C가 고정되어 있고요. A, B, C에는 각각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데 아무것도 방향을 안 알려줬죠. 그 다음에 표는 C의 중심 위치를 각각 PQR에 고정할 때 그 중심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쵸? 자, 첫 번째 특징을 보셔야 되는 거는 P점에서도 합성 자기장이 0이고 R점에서도 0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P점과 R점에서 어차피 C가 유발하는 자기장은 PQR이 다 똑같아요.
중심 꽂히고 중심 꽂히고 중심 꽂히니까 PQR 어디를 가든 C가 유발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같아. 그러면은 P와 R에서 A와 B가 유발하는, 유발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유도하는이라고 합시다. A와 B가 유도하는 자기장도 완벽히 동일하다는 거지. 세기와 방향까지. 그쵸? 아,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럼 Q점도 한번 봐볼까? Q점 같은 경우에는 B제로로 들어가는 걸 유발하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쵸? 근데 선생님 지금 Q점에서 뭐 알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맞아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P점과 R점을 해결하실 생각을 하셔야겠죠. 미안합니다. 자, P점과 R점을 해결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 예를 들어 A에 대해서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한 칸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A, B에 대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B라고 하시면요, R점에서 A와 B에 의해서 유도되는 자기장을 써보시면은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그쵸? 저 두 마리가 세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B가요, 반대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분의 B가 3분의 A 플러스 B와 같다 라는 식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넘겨보시면은 3분의 4A가 마이너스 3분의 4B와 같다라는 식이 나오죠. 그쵸? 이게 뭘 뜻하는 거야? A와 B의 전류의 세기는 같은데요, 방향이 반대예요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쵸? 야, 근데 굳이 이 식 안 써도 우리 그 사실을 알 수 있어. 왜? 지금 보시면은 P점과 R점에서 A와 B가 유도하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Q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대칭인 관계고요, A와 B 도선에 대해서도 완벽히 대칭인 관계죠. 대칭인 관계에서 유도되는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동일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세기는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마리 모두 지금 P점과 R점 다 외분 지점이야. 그치? 근데 만약 A와 B에 흐르는 방향이 똑같아 버리잖아? 그럼 P점엔 나오는 거, R점엔 들어가는 거니까 절대 방향이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다라는 사실은 금방 캐치하셨어야 되죠. 그쵸?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A와 B에 흐르는 방향이 반대라면 Q점을 보시면은 A와 B가 유도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뭐 A가 위로 흐르고 B가 아래로 흐른다고 쳐보자. 그러면 들어가고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와 B가 유도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을 거고요. 그럼 선생님 C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죠. P점과 R점에서는 A와 B가 유도하는 자기장의 방향과 C가 유도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반대니까 합쳐서 0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Q점에서는 어때요? A와 B가 유도하는 자기장과 C가 유도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완벽히 같죠. 근데 A와 B도 같네? 그러니까 A, B, C 모두 들어가는 걸 유도해야지만 합성 자기장이 들어가는 걸로 B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거에 따라서 방향을 한번 보시면 C는 시계로 돌아야 되고요. A가 위로, B가 아래로 돌아야지만 Q에 모두 꽂는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 C의 중심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고요. A는 플러스 Y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디귿을 풀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디귿 보시면은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8분의 3 B제로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그쵸? 요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뭐 요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P점과 R점에서 유도되는 거를 한번 각각 보실 생각을 하셔야죠. 그쵸? 지금 보시면은 여기 P점과 R점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와 C의 방향이 반대인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Q점에서는 다 같이 꽂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잖아. 그럼 그거를 활용하셔야죠.
요거 활용하시면요. 어차피 A와 B는 전류의 세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Q점 기준 떨어진 길이도 똑같아요. 거리도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A와 유도하는 거랑 B가 유도하는 거 둘 다 B라고 해봅시다. 그럼 꽂는 거 B 유도하는 거고요. 꽂는 거 B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C가 유도하는 것도 들어가는 걸로 C 유도하니까 마이너스 C라는 게 얼마라는 거예요? B제로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근데 선생님 C가 몇 B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거는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 아까 구해놨잖아. P점과 R점에서 A와 B가 각각 유도하는 자기장을 구해놨어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어차피 A랑 B는 방향이 반대고 세기는 같으니까 너 두 마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분의 2B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게 뭐랑 똑같다고? C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야지 두 마리의 세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지 뭐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여야지만 합성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죠. R점에서. 그쵸? 그러니까 너를 다시 한번 변형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변형을 해주시면은 3분의 8B라는 게 B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B라는 거는 8분의 3B제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B라는 걸 뭘로 잡았니?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A 또는 B가 유발하는 자기장이었잖아. 그치? 그럼 P점 같은 경우에는 A랑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유발하는 자기장이 B가 되는데요. 그 세기는 구한 8분의 3B제로가 되겠네요. 좀 어렵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예, 이어서 바로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여러분,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파트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4번. 그림 가와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XY 평면에 나란하게 있고요. A는 Y축에 고정되어 있고 B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B가 움직이구나. B의 위치에 따른 점 P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지. 그치? 변화. B가 움직이니까 그때 발생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시고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게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B가 P 쪽으로 점점 붙을 때 엄청 나오려고 하죠. 자기장이. 그치? 그럼 B가 나오는 걸 유발하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B에는 전류가 위로 흐르네요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선생님 A는요? A는 어렵지 않죠? B가 4D에 있을 때 4D에 있을 때 합성 자기장이니까 어차피 B가 4D에 있어도 P점에는 나오는 걸 유도한단 말이지. 그치? 그럼 A가 들어가는 걸 유도해야 되니까 A도 위로 흐르구나. 위로 흘러야지 들어가고 위로 흘러야지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지금 B가 4D에 있게 되면요. P를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A와 B가 1대 3입니다. 그쵸? 거리가 1대 3이라는 거는 두 마리가 유도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으려면은 전류의 세기가 유도 전류의 세기가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1대 3이니까 전류도 1대 3이 돼야겠죠. 왜? 자기장의 세기라는 거는 K 곱하기 거리분의 전류의 세기로 구할 수 있으니까. 만약 얘가 같아야 돼. 어차피 너는 상수니까 의미 없어. 그럼 거리가 1대 3이래. 그럼 전류도 1대 3이어야죠. 그러니까 IB에 흐르는 전류가 3I0라고 하면 A에는 I0 흐르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죠? 기억, A에 흐르는 전류 방향 플러스 Y 맞습니다. 니은 IB는 3IA 맞습니다. 디귿만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지금 합성 자기장이 B제로냐라는 걸 묻고 있잖아. 그치? 그럼 요때일 때를 보셔야죠. 이 B제로를 줬을 때를 먼저 봐야지. 그쵸? 그럼 얘를 2D에다가 놓게 되면은 떨어진 거리가 완벽히 같습니다. 그쵸? 근데 A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D분의 I0를 유발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D분의 3I0를 유발하겠죠. 그럼 지금 D분의 2I0가 남았을 때의 자기장을 2B0라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기억 지점에서는 일단 B0라는 게 유발돼야 되니까 합성 자기장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D분의 2I0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2I0가 아니잖아. 바보야. D분의 I0가 돼야 돼요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A가 유도하는 거 보시면은 A가 유도하는 거 보시면은
똑같아요. A는 똑같이 마이너스 D분의 I0를 유발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B가 얼마를 유도해야 돼? B가 플러스 D분의 2I0를 유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지금 합성 자기장이 D분의 I0 즉 B0가 될 수 있죠. 그쵸? 근데 B는 전류가 얼마라고? B는 전류가 3I0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몇 D를 곱해줘야지 요게 되나요?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그쵸? 몇 D를 곱해줘야 될까? 선생님 저 분수를 좀 못해서요. 어떻게 하나요? 크로스 곱했을 때 똑같다는 거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2분의 3D가 들어가면 완벽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2분의 3D인데요. 2분의 3D라는 거는 P를 기준으로 2분의 3D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기억이라는 건 D 플러스 2분의 3D가 되죠. D 플러스 2분의 3D가 되니까 2분의 5D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예, 자기작용은 여러분들 6번까지 있기 때문에 6번까지 빠르게 가봅시다. 5번입니다. 5번.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호선 ABCD가 정사각형을 이루며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ABCD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세기가 I0. 방향은 안 알려줬지만 세기가 다 똑같구나라는 걸 알려줬죠. 그쵸? 그 다음에 O점, P점, Q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쵸? 자, 근데 O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야. A, B, C, D랑 다 떨어진 거리도 똑같고요. 전류가 흐르는 세기도 다 똑같아. 그러면은 5점에서 만약 세기가 0인 케이스는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죠? 첫 번째 케이스는요. A와 B가 유발하는 게 상쇄되고요. 그 다음에 C와 D가 유발하는 게 상쇄돼서 결국 합성 자기장이 0인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A와 B가 유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C와 D가 유발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달라서 두 마리가 상쇄돼서 합성 자기장이 0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P점과 Q점에서를 보면 알 수 있어. P점과 Q점에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P점과 Q점 같은 경우에는 O점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에 있고요. A도선과 B도선에 대해서도 정확히 대칭인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A에서 한 칸 들어졌으니까 플러스 A, 세 칸 들어졌으니까 플러스 3분의 A. B도 한 칸 들어졌으니까 플러스 B, 세 칸 들어졌으니까 플러스 3분의 B. 만약 원래 같았으면 P와 Q를 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P와 Q를 더하시면은 요렇게 해볼까요? 요렇게 말고 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와 B에 의한 O점에서 자기장이 상쇄돼야 되니까 두 마리에 흐르는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다는 걸, 전류의 방향이 똑같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럼 위로 잡아볼게 내가 만약. 그럼 P점에서는 A에 의해선 들어가는 게 유발되니까 마이너스 A. 여는 세 칸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A죠. B에서는 한 칸이니까 플러스 B. 하나, 둘, 셋이니까 플러스 3분의 B죠. 맞죠?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어차피 방향도 같고 세기도 같고 전류 다 같으니까 그냥 A랑 B랑 같잖아요? 그럼 계산하시면은 너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너는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P점에선 들어가는 게 유발돼야 되고 Q점에선 나오는 게 유발해야 된다고. 그치? 근데 지금 보시면은 PQ 둘 다 나오는 게 유발되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다라는 거를 판단하시면 돼요. 말이 조금 장황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뭔 소리냐면은 자, O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A와 B에 의한 전류의 자기작용만으로 이미 상쇄가 됐고 C와 D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만으로 상쇄가 돼서 결국 합성하는 게 0인 케이스. 두 번째는 뭐 A와 B가 엄청 센 나오는 걸 유발해. 뭐 C와 D가 엄청 센 들어가는 걸 유발해. 그래서 두 마리를 합성해서 0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케이스를 해보니까 P점과 Q점에서 둘 다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왜? 다 떨어진 거리도 알고 있고 세기도 다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유발하는 자기장은 다 똑같거든.
그래서 한번 계산을 때려보니까 P점과 Q점에서 둘 다 나오는 게 불가하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가 맞겠지. 두 번째 케이스가 되려면은 일단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A와 B에 흐르는 방향이 반대라는 거 알 수 있고요. C, D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A와 B, 그 다음에 C와 D에 흐르는 방향이 각각 반대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괜찮죠? 예.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C와 D에 의해서 나오는 게 유발되냐 아니면 A와 B에 의해서 나오는 게 유발되냐라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C와 D에 의해서 나온다고 쳐봅시다. C와 D에 의해서 나온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뭐 C가 ED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자, 이렇게 해볼까? 우리 ED만큼 떨어져 있을 때 I0 전류가 유발하는 자기장을 B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if 케이스 1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A, B, C, D가 각각 P에 유발하는 자기장이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C와 D에 의해서 나온다고 치면은 C도 지금 나오는 거 B0 유발하고요. D도 나오는 거 B0 유발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지금 5점을 먼저 보자. 5점이 좀 더 쉬우니까. 자, 5점을 보시게 되면요. 그럼 A도 마이너스 B0, B도 마이너스 B0니까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걸 내가 P점으로 가볼게. 그럼 두 마리는 똑같을 거예요. 플러스 2B0겠지. 안 바뀌니까. 그치? 근데 A에 2배 가까워졌죠. A에 2분의 1배가 되잖아. 거리가. 그러니까 가까워진 건 2배 가까워진 거니까 세기가 2배가 되겠죠. B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길이보다 1.5배 멀어졌어요. 그쵸? 거리가 2분의 3배가 됐다고.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2배가 돼야 되거든. 그치? 한번 봐볼래? 야, 얘네 플러스 2B0야. 두 마리 더하면. 너랑 이미 상쇄돼 버리죠. 뭐밖에 안 남아? 너밖에 안 남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나오는 걸 유발한대. 모순이잖아. 왜? 나오는 걸 유발하는, 나오는 게 아니지, 바보야. 마이너스니까 들어가는 걸 유발한대. 모순이죠. 왜? 여기 나온다고 설명돼 있으니까. 그쵸? 아, 그러니까 너가 모순이구나. 그러니까 답은 뭐라는 거야? 답은 너가 아니라 답은 C와 D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유발되는 거고 A와 B에 의해서 나오는 게 유발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럼 P점에 가도 두 마리는 똑같을 거고 방금처럼 너는 플러스 2만큼 너는 플러스 3분의 2만큼 유도할 거니까 지금 보시면은 유발되는 게 너밖에 안 남으니까 플러스 3분의 2B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지금 B0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ED분의 I0를 B0로 잡는 게 아니라 B로 잡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A와 B에 의해서 나오는 거 C와 D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유발돼야 되니까 일단 A에 어디로 흘러야겠다? 아래, 위,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흘러야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억! A에 흐르는 거는 플러스 Y가 아니라 마이너스 Y입니다. 니은! 그럼 기억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니까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Q점도 보시면요. 뭐 이런 걸 알면 좋겠지만 일단 C와 D에 의한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2B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A와 B 도선에 대해서 PQ는 정확히 어때? PQ는 정확히 대칭인 점이죠. 그쵸? 대칭인 점은 항상 전류의 세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러냐면 똑같이 해볼까?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는 너가 2B가 되는 거고요. 너가 3분의 2B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똑같이 합성하시면은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니은 기억은 B0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전류의 세기가 같으니까. 그쵸? 디귿 5에서 C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묻고 있잖아. 그치? 지금 보시면은 3분의 2B라는 게 B0예요. 그쵸? 근데 선생님 C가 주시는 5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B잖아요. 그쵸? 그럼 B라는 거는 넘기시면은 2분의 3B0니까 디귿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답은 4번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예,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네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푸시기에도 아마 이런 처음에 그 상황 판단을 하시는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B0와 B 요거 저처럼 가끔 헷갈리지 마시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예, 마지막 6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번. 그림 가와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B와 점 P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각각 R, ER인 원형도선 CD가 고정되어 있고요.
A, B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세기가 같다. 아, A, B는 일단 세기가 같아. 그 다음에 C에는 세기가 I0인 게 시계 반대로 흐르고요. D는 안 알려줬어요. 자, 그럼 나는 P에서 A에서 D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D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바꿀 때, 아, D의 전류의 세기는 바뀌는구나. 바꿀 때 나타낸 것으로 나오는 게 양이래. 그럼 밟아봐. D를 점점 세게 하니까 들어가는 게 유발되잖아요. 그쵸? 아, 그럼 D를 점점 세게 하니까 들어가는 게 유발되려면 D에는 시계로 흘러야겠구나라는 사실은 금방 캐치하실 수 있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럼 니은 이제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럼 잘 봐봐. 뭘 파악해야 되냐면 항상 합성 자기장이 0일 때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그쵸? 자, 요때 A, B, C, D를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D에 흐르는 전류는 I0고요. 반지름이 2R이니까 들어가는 걸로 2R분의 I0 유발하겠죠? 그럼 C는 나오는 걸로 R분의 I0 유발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요. if 첫 번째 A와 B가 유발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만약 반대라고 쳐보자. 반대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고요. 전류의 세기는 같고 떨어진 거리도 같으니까 예를 들어 너가 플러스 X면은 너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두 마리가 유발하는 세기는 같을 텐데 방향이 반대라면은 이 전체 합성값이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쵸? 얘는 R분의 I0고 얘는 2R분의 I0니까. 그치? 그러니까 A와 B가 합쳐서 유발하는 자기장이 얼마여야 돼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2R분의 I0를 유발해야 되는데 둘 다 마이너스 즉 나오는 걸 유발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들어가는 걸 유발해야 되니까 B는 위로 흐를 거고요. A는 왼쪽으로 흐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이구나라는 거 파악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럼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라는 걸 묻고 있잖아. 그치? 그럼 뭐 파악하시면 돼요? 요때 B0가 얼마인지 줬으니까 그거 파악해야지.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 D는 처음에는 2R분의 I0 주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는 2R분의 2I0 주고 있죠. 그쵸? 근데 A, B, C에 의한 자기장은 안 바뀔 거니까 오직 D에 의한 변화가 총합성 자기장의 변화율이겠죠. 그쵸? 뭐 알려주는 거냐면 2R분의 I0만큼 증가했잖아.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게 지금 B0라는 거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P에서 B의 전류에 의한 거는요. 2R분의 I0를 반띵한 거야. 즉 X라는 거는 4R분의 I0가 된다는 거죠. 반띵한 거니까. 그럼 2R분의 I0가 B0니까 4R분의 I0는 얼마겠어요? 2분의 1 B0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예, 좀 러닝타임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파트였고요. 예, 저도 오랜만에 강의를 찍는 거여가지고 살짝 버벅였던 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복습하실 때 내 강의 한번 다시 복귀하시면서 이 파트 확실하게 판단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복, 판단! 그 다음에 조금 항상 주의하실 게 이런 거예요. 세기가 같은 이라는 건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야. 그죠? 세기가 같으니까 두 마리가 반대 방향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 그쵸? 그래서 항상 키포인트는 어디다? 방향 판단에 있다. 방향 판단을 잘 하셔야지 문제를 빨리 풀어낼 수 있고 문제를 쇼컷할 수 있는 스킬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좀 다른 풀이 방법으로 풀었는데 이게 괜찮나요 선생님? 이라는 거 물어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